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게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 애니 덕후 애니 어머니예요. 아빠란 존재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딸이 SOS를 치면 슈퍼맨으로 나타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죠. 오늘은 그런 아빠가 나오는 작품 2편을 가져왔습니다. 스파이인 아빠가 딸을 키우는 애니 스파이 패밀리, 그리고 대한민국 아빠가 스파이가 되는 영화 수리남. 지금부터 이 두 작품을 아빠라는 입장에서 보셔보도록 해보죠. 그럼 다 함께 고! 작품들을 설명하기 전에 줄거리를 아빠에 맞춰 초간단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애니인 스파이 패밀리. 웨스탈리스의 스파이인 로이드는 오스타니아의 정치인인 데스몬드를 제거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놈의 자식이 자기 아들내미 학교에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로이드는 학교 잠입을 위해 위장가족을 만들어야만 하죠. 그래서 초능력자인 딸 아냐를 입양하게 되는데, 스파이 집밖에 모르던 냉혈한 로이드가 딸 아냐를 만나며 진짜 아빠로 성장해가는 깽기 이빠인 작품입니다. 다음으로 영화 수리남은 힘들게 살던 강인구가 친구와 함께 먼 타국으로 가면서 벌어지는 내용인데요. 그 타국의 이름이 바로 남미에 있는 수리남입니다. 강인구와 친구는 거기서 공업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일이 꼬여 마약왕인 전인환에게 친구는 살해당하고 본인은 마약 밀매업자로 몰리게 되죠. 이때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인환을 잡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강인구는 깊게 고민하지만 날려버린 5억의 사업 자금을 보상받는 조건으로 전인환 목사의 스파이 노릇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어떤 죽을 고비도 딸을 위해서라면 해낼 한국 아빠의 표상을 보여주는 토끼토끼 드라마 되시겠습니다. 네, 아빠의 초점을 맞춰 초간단 줄거리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이번엔 두 아빠가 놓인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처한 상황과 심리 상태를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애니, 최고의 스파인 로이드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건 긴장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건 능력에 자신 있는 본인이 직접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었죠. 근데 데스몬드를 잡기 위한 이번 임무에선 딸인 아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천진난만 숭딩방딩 아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 로이드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되는데요. 그는 임무를 위해 아냐에게 좀 더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는데, 처음엔 그저 딱딱한 보호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게 되죠. 배고프면 밥을 먹이고 졸리면 재우고 학교에 입학해야 하니 공부를 시키고, 하지만 여러 일들을 겪으며 진짜 아빠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남주인 로이드는 막 자녀를 갖게 된 대한민국의 초보 아빠들처럼 아비로스의 역할을 배워가게 되죠. 진짜 스파인 로이드와는 다르게 강인구는 평범한 코리안 파파인데요. 딸을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는 그가 국정원의 SOS를 허락하기까지 굉장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볼몸이 아닌 그는 역시 가족의 생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죠. 그가 날린 5억이란 돈은 결국 딸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국정원의 임무를 떠맡은 그는 전인환의 스파이 노릇을 하던 도중 전씨에게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건 본인과 같이 일을 해보자는 것! 그렇게 하면 전체 마약 판매금의 10%, 한 달에 최소 10억은 통장에 꽂힌다고 하죠. 좋은 학교, 근사한 옷, 강남의 금수저인 친구들. 아빠로서 강인구는 딸의 미래를 고민하며 이 사안을 춘칭에 올려주게 되는데요. 허나 정직한 인구는 자신의 친구를 죽인 전인환의 썩을 돈으론 자신의 소중한 딸을 꾸밀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인환을 감시하는 스파이가 되어 그를 옥죄게 되죠. 두 아빠 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있다면 정신적으로 매우 굳건하다는 것인데요. 로이드야 뭐 스파이 훈련을 빡세게 받은 것도 있겠지만 일반인인 강인구는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의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저 가족을 위해 딸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감정도 죽여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여주는 걸 보면 눈물이 나네요. 아빠들의 상태를 알아봤으니 이번엔 스파이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아빠인 그들이 어쩌다가 무엇을 위해 스파이를 하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로이드는 그렇게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지 못했는데요. 불행했던 자신의 과거를 반추하며 그는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을 바라게 되죠. 그는 그런 세상이 오려면 먼저 자신의 나라가 부강해져야만 한다 생각하게 되는데, 당시 로이드가 있던 시대는 다국의 스파이들이 첩보전을 벌이던 냉전 시대!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게 급선무라 여겼던 그는 자신의 행복은 모두 포기한 채 자국의 스파이가 됩니다. 가족, 유닛, 자녀, 일반인이 꿈꾸는 모든 걸 버린 채 그저 자신과 같은 부른 아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요. 이후 그가 최고의 스파이가 되는 기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스파이가 되었는지는 점점 되새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은 일을 하던 도중 만난 것이 바로 가짜 딸 아냐인데요. 가족을 만들어야 하는 이번 임무 또한 자신이 행하는 어둠 중 하나라 여긴 그는 처음엔 아냐에게 굉장히 사무적으로 대하죠. 무슨 물을 주고 햇볕을 비추면 잘 자라는 잡초마냥요. 허나 아냐가 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필사적으로 자신의 딸을 구하려 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로이드는 자신의 잊어버린 꿈을 되새기게 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즉 자신의 딸인 아냐가 행복한 세상을 향해 그의 동기가 한부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그는 아냐의 진짜 아빠로서 점점 성장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로이드 빠빠의 동기를 알아봤으니 이번엔 인구 아빠가 스파이를 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죠. 강인구 또한 로이드처럼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금보다 귀한 자식만큼은 본인처럼 크질 않길 바라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애니보단 현실성이 강한 드라마다 보니 돈이란 개념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단란주점에 카센터에 여러 일을 전전긍긍하던 그는 이러다간 안 되겠다고 느꼈는지 결국 듣도 보도 못한 수리남까지 가게 됩니다. 타국에서도 힘들게 일을 하지만 종종 보물 1호인 딸과 통화를 하면서 힘을 내는 인구짱! 허나 친구는 전인환에게 죽고 결국 모든 돈을 날리게 되죠. 전씨에 대한 빡침에 그의 뒷조사를 열심히 하던 강인구는 극중에서 꽤나 돈의 유혹을 느끼게 되는데요. 전인환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에서도 권유를 받은 그였지만 역시나 모든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솔직히 제가 강인구의 입장이었다면 자신의 딸을 위해서 뭐든지 했을 것 같은데요. 허나 인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돈이 있어야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믿은 그였지만 수리남에서의 일들을 겪으며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운 듯하죠. 진짜 소중한 가족의 미래를 위해 딸에게 당당하고 싶은 아빠인 강인구는 결국 돈이 아니라 가족을 선택하게 됩니다. 힘든 상황에 놓인 동서영의 아빠들을 알아봤으니 이번엔 딸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떤 아빠였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애니 속에서 아냐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자이자 스파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녀로 나옵니다. 아냐가 로이드를 아빠로 맞이했을 때 그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로이드가 진짜 스파이였기 때문이죠. 그런 흥분 속에서 아냐는 아빠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허나 단순히 임무를 위해 아냐를 입양한 로이드는 아냐의 몇몇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자 다른 아이로 바꿀 생각까지 하죠. 아냐에게 있어서 이건 일생일대의 기로에 놓인 건데요. 로이드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그의 마음을 읽으며 좋은 딸로서 있으려 하는 등 다소 안쓰러운 모습도 보여줍니다. 허나 아냐가 여러 사건에 휘말리며 점점 가족의 소중함을 느낀 로이드는 그녀의 진짜 아빠가 되려 노력하죠. 본능적일지 아님 정말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이해한 건진 알 길이 없으나 아냐는 그런 로이드를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아빠라고 타인에게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로이드는 이런 아냐를 보며 점점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되죠. 로이드는 딸을 위해 다소 과하지만 성을 빌려 진짜 스파이 놀이를 해주는 등 아냐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어쩌면 아니 분명 아냐에게 있어 로이드는 슈퍼맨보다
멋진 존재일 것입니다. 애니 속 귀염둥이 딸의 입장에서 아빠를 해석해봤으니 현실 속 딸이 아빠를 보는 입장도 봐야겠죠? 강인구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헌신적이며 돈에 열성적인 아빠인데요. 딸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죠. 먼 타국까지 가서 자칫 죽을 수도 있는 마약왕의 스파이까지 하지 않습니까? 딸의 입장에서 보자면 스파이 강인구는 현대 한국 아빠들과는 조금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인구의 딸은 공부를 못합니다. 대신 운동을 잘하죠. 모든 부모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솔직히 공부를 못하면 학원도 보내고 혼도 내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인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는 공부를 못하지만 운동을 잘한다. 그걸로 먹고 살아야 하니 운동 과목을 열심히 해라.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제가 만약 부모라도 솔직히 자식이 공부를 잘하길 바라게 될 텐데. 이렇게 미래를 볼 줄 알고 현명하니 수리남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먼 타국에 있다 하더라도 자주 딸과 통화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거기서 딸은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며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직 사춘기가 안 와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는 평소 강인구가 딸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잘 보여주죠. 그는 본인이 딸에게 사랑을 주는 만큼 본인도 딸에게 사랑받는 아빠인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으로 그가 수리남까지 가서 그 힘든 역경을 견뎌낸 것이겠죠. 네, 지금까지 스파이인 두 아빠의 이야기를 알아보았는데요.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위험할 때 누구보다 조인이 되는 건 아빠라고. 아부디에 대한 작품을 연달아 두 편이나 보니 이번엔 어머니에 대한 작품이 보고 싶네요. 혹시 아시는 작품이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영화든 애니든 상관없답니다. 개인적으로 감상하고 보네요. 하하. 자, 그러면 지금까지 딸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아빠들의 사투국 스파이 패밀리와 수리남이었습니다.